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밭작물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이 식량작물로서 매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가서 현재부터 갑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밭작물, 식량작물로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뭐든지 뭡니까? 조직도, 체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체계도, 조직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밭작물들 중에는 거의 속시식물 껍질이 있는 안에 이제 씨가 있다 해서 속시식물을 이제 말하죠, 그죠? 그래서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떡잎을 보면 이렇게 하나라 된 것을 외떡잎, 이렇게 두 개 된 게 상떡잎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대체로 외떡잎은 잎이 이렇게 나중에 길쭉길쭉하게 자라나고 상떡잎은 타원형이나 좀 둥근 형태를 주로 띠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외떡잎은 보리, 밀, 호밀, 기리, 벼도 여기 포함됩니다. 벼는 이제 바짝물이 아니니까 빠졌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맹류하고 이런 것들이 맹류죠, 그죠? 다. 그 다음에 옥수수, 수수, 조, 기장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잡곡류, 잡곡 하니까 여러분들이 잡곡이 뭐가 있지? 하는데 잡곡에는 조, 수수, 기장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옥수수도 잡곡류에 포함되고 기타, 팥, 이 콩까지 그죠? 팥, 녹두, 잠두 이런 것도 사실은 작곡류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재배되지 않는 것, 재배 면적이 좀 적은 것, 그러니까 한 1만 헥타르 미만 정도 되면 다 잡곡으로 사실은 분류를 해야 되죠. 근데 말입니다. 팥, 녹두, 잠드는 콩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죠. 상떡잎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떡잎에 포함되는 작곡은 수수, 조, 기장, 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떡잎은 방금 얘기한 대로 어, 팥, 녹두, 잠두 뭐 이런 콩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 고구마 근데 메밀은 작곡류에서 예외적으로 지금 상떡잎이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제 잡곡류는 외떡잎이죠. 외떡잎인데 이 메밀은 여기에 상떡잎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콩은 말입니다. 그죠? 콩은 지금 우리가 된장을 담는 장류콩이 있죠. 장류콩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미국에는 기름을 짜는 차규용 그죠? 차규용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콩의 형태도 다양하고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에 있어서 우리가 보리를 사실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리는 사실 소비량은 이런 식으로 1970년대부터 감소를 하고 있지만 밀은 어때요? 밀하고 비교를 하면 밀은 옛날에 1970년대 이 정도로 하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지금 소비량을 보면 이렇게 증가 일로에 있고 보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재배 면적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보리의 소비량은 재배 면적도 이렇게 줄어들고 소비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자를 놓고 비교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보리는 우리가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산 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밀은 재배 면적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계속 줄어들지만 지금은 1% 이내의 작업률이고 만 헥타르 이내 정도밖에 사실 재배를 안 합니다. 거의 임포티드죠.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보리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리는 사실은 발생설이 전부 설입니다. 설이라서 뭐 크게 개념은 두지 않지만 그래도 이 기원을 따지는 데는 꼭 필요하다 학술적으로 그죠? 그래서 야생종 두 줄보리 이조종이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보면 요렇게 나 있는 거죠. 그 아래에 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나달 알맹이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로 요래 양분되어가 있다 그죠? 요게 이조종 또는 두 줄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여섯 줄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육조종 여섯 줄보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명으로 소위 사이언티픽 네임이 홀디움 스폰테니움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 이조종은 그런데 육조종은 홀디움 에그리오 크리손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요게 이제 합성어가 되겠죠. 자, 육조종하고 이조종하고 속명은 이 앞에 있는 게 속명이죠. 뒤에 있는 게 종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맹맹자 맹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폰테니움하고 에그리크리손으로 분류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밀은 재배되는 밀이 한 23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제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염색제 수를 말하죠. 이게 뭉쳐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핵 안에 핵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배체냐, 4배체냐, 6배체냐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보통 재배되고 있는 것은 이 6배체, 그 AABBDD 이렇게 해서 보통밀이나 빵밀 여기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6배체구나. 아, 그러면 씨 없는 수박 얘기하면 이것은 삼배체다. 그럼 삼배체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하겠죠? 그러면 이배체, 예를 들어서 A에 B이 있었다, 그죠? 이배체하고 이배체하고 사배체, 그죠? 사배체를 교잡을 하니까 삼배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배체는 씨가 없더라고. 그래서 씨 없는 수박 하니까 먹기에 편하고 씨 안 뱉어도 되니까 좋더라, 그죠? 아주 과학적으로는 우리 우장춘 박사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죠? 어쨌든 이 씨 없는 수박, 요즘은 GA를 친다거나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쳐서 포도 같은데 씨를 또 얻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다음은 이제 호밀로 갑니다. 호밀은 키가 이렇게 좀 많이 큽니다. 주로 이제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빵 만드는 데 많이 재배를 사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배종 호밀은 스케일, 시켈이라고 발음해서 시켈, 몬타눔하고 그다음 시켈 아나톨리컴 요래 두 종이 있었다 그죠? 여기서 유래된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트란스코카서스가 중심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길이도 이제 빵으로 재배를 하고, 길이는 이제 오트밀 이렇게 많이 TV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영양식품, 뭐 기능식품 해서 길이가 한창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및 아르메니아 지방이다. 중국 전파는 BC 한 530년의 고서인 제민 요설의 군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옥수수, 강냉이라고 하죠. 그죠? 강냉이. 여러분들 좀 지루하면은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 하고 지나갈게요. 어느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지방 취재를 가서 퀴즈를 냅니다. 퀴즈. 문제를 내는 거죠. Question 1. 자, 이것이 이빨로, 옛날엔 이빨이라고 했죠. 이로 대별되기도 하고, 또 먹으면 아주 구수하기도 하고, 씹을 때 씹는 맛이 있고,
또 이것은 키가 큰 나무는 큽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달립니다. 무엇일까요? 하니까 이제 시골 사투리를 쓰니까 자 어느 분이 답을 하셨죠. 강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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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냉이 하니까 아나운서께서 아 그게 정답이 아닌데요. 좀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강냉이 말고 뭐가 있어요? 없죠. 이 강냉이는 주로 이제 강원도 방언 사투리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원하니까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옥자로 시작합니다 하니까 이게 없잖아요. 옥자로 시작하는 작물이 없어요. 그 표준어를 잘 기억을 못 할 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분이 옆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키 큰가, 키 큰가 이렇게 얘기해서 키 큰가, 키 큰가. 아, 수수깡, 수수깡이었어요. 수수깡, 수수대 예를 그 붙여 썼어요 하니까 옥수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입니다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하고 수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농담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겠죠? 자, 수수 키가 큽니다. 한 3m까지 크죠. 열매는 위에 달립니다. 이 열매를 털고 나면 옛날에 이 열매는 수수떡 여러분들 아시나요? 수수떡은 애들 어릴 때 돌잡이하고 그때 수수떡을 만들어요.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게 이제 수수떡을 먹으면 애들이 잘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애들이 건강하게 자르려고 하면 수수떡을 해 먹여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수수가 그만큼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수수의 열매를 털고 나면 여기 형태가 이삭이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 개 뭉치면 이제 뭉치면 여러 개 뭉치면 이 빗자루 모양이 요게 자르면 여기 딱 동여매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빗자루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빗자루로 서곤 했다 하는 거죠. 아직도 시골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란 애들이 조류 있죠, 조류. 참새부터 이 조류 애들이 와서 이삭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시골에 가다 보면 여기 망을 덮어 씌워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수수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키가 한 3m 되던 것을 한 1.5m, 2m로 이렇게 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옥수수는 수수하고 다르게 이 아래쪽에 여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수수 같은 일은 없다. 좀 다르죠. 기원지를 보면 중앙 아메리카로 추정됩니다. 주로 이제 멕시코에 가면 이 옥수수 연구소가 있죠. 그죠? 옥수수를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7천년 전부터 옥수수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시아는 1590년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은 고려시대 원나라로부터 전파되었다. 원나라 하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입니까? 예, 문익점 선생님께서 목화씨를 원나라로부터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것도 고려시대입니다. 1300년대경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구마를 한번 가봅니다. 고구마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시골 할머니께서 답을 하시는데 고매라고 해서 고매 하니까 아나운서께서 세자입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물고매 틀렸죠? 물고매라 말은 물이 많은 수분, 저백이 많은 고구마가 있어요. 그걸 물고매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고구마, 영어로 하면 스윗 포테이토 이렇게 되죠. 포테이토 감자에서 달다 해서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것도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앙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신대륙 발견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었어. 우리나라에는 영조 39년이니까 1763년 조엄이 일본에서 들여와서 남부지방에 재배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감자 위에서 나온 이 포테이토죠, 그죠? 포테이토. 감자는 기원지는 남아메리카 페루, 볼리비아 일대의 한 4,000m
때는 안데스 산맥 고원지로 보고 있고 한국에는 1824년에 만주지방으로 전래가 되어서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고 주로 이제 이것은 중산간지에서 많이 재배가 된다. 왜냐하면 이 감자의 바이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토양에서 오염 감염되죠. 그래서 이제 고냉지에서 주로 이제 원종이나 종자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염이 적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하면은 감자는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위에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그다음 생산량을 보면 자, 곡물류 하면은 곡물류가 어, 여기는 10만이죠. 재배 면적 퍼센트가 나오는데 먼저 퍼센트를 보면 곡물류가 70%, 뿌리 채소류, 건갱류 5.7%, 콩류죠. 두류, 콩도자, 유지류, 기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한 7.4% 비슷하고 뿌리 채소가 5.7이죠. 곡물류가 가장 많죠. 그죠? 그리고 재배 면적은 이렇게 헥타르가 되겠죠. 헥타르인데 아마도 1000헥타르가 단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탈 면적으로 보면 자 여기 오면은 요 자체로는 10만이죠.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죠? 그러면 93억. 자, 동그라미 3개 더 쳐볼게요. 하면 93억이 9억이죠. 자, 여기 오면 100만, 1000만, 억 되죠. 9억 3천만, 약 9억 4천만 헥타르, 9억 4천만 헥타르. 그죠? 정도에서 재배되고 있고 생산량으로 보면 곡물류가 한 67%, 그다음 건갱류, 뿌리 채소가 재배 면적은 6%가 안 되는데 생산량은 많죠. 그죠? 이 건갱류가 고구마, 감자가 여기 들어간다 이 소리니까요. 그다음 두류, 콩은 재배 면적은 7.4%인데 생산량은 1.8%다. 유지 기름은 재배 면적은 7.4인데 생산량은 1.8%고 총 이제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건갱류에는 뭐가 있느냐? 감자, 고구마, 카사바, 토란 등이 있는데 감자는 세계 식량의 4대 작물이고 고구마는 한 7대, 6대, 7대 정도 되고 카사바는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알코올의 그 주정 원료 있죠. 원료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마나토라는 그 재배 면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류 나오죠. 두류는 강낭콩, 잠두, 완두, 병아리콩, 렌즈콩 등이 포함되고 유지류, 기름 따는 것은 땅콩이나 콩이나 아주까리, 유채, 참깨, 아마인, 홍화, 홍화는 기름 짜고 또 홍화씨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감자는 한 20%, 고구마, 카사바, 마토라는 31% 정도가 전곡으로 환산한 수치다 하는 건데 전곡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러프하게 우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 이제 100kg다 하면은 요거를 감자를 계산할 때는 20kg으로 20%로 말한다 하는 얘기고 고구마, 카사바, 마토라는 31%로 전국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량을 보면은 여기도 1000톤이겠죠. 1000톤 단위가. 그래서 20억 톤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억, 한 7억 톤, 그 다음에 550만 톤, 550만 톤, 총 30억 톤 정도가 전 세계에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밭작물 보시면 2002년까지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쌀미자죠. 그죠? 벼가 전체에서 한 80% 차지했습니다. 맹류가 6.2, 두류가 9, 서류가 3, 잡곡이 2.3이었던 것이 2002년도 와서는 그러니까 70년대 같으면 좀 다른데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만은 한 2% 정도 증가했죠. 크게 차이가 없죠.
콩과는 주로 두류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죠? 서류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그래서 큰 차이 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을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미국은 쌀 81%, 맹유는 6.2%, 이는 보리까지 포함한 거죠. 두류는 콩은 한 7.6%, 서류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죠. 3%, 잡곡은 한 2% 정도 된다. 지금은 그 웰빙 시대죠.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잡곡이 조금 이게 통계치가 좀 올라왔습니다. 아마 한 3%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곡이 기능성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작물별 경지 이용 면적을 한번 보면 이제 식량 작물에서는 미국이 한 120만 헥타르 그러면 여기 또 천이 빠졌네요. 단위가 천 헥타르 덕이죠. 위에는 헥타르 퍼센트고 120만 헥타르 그 다음에 작곡이 지금 한 처음에 40만 헥타르 4만 헥타르에서 지금은 한 5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증가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맹류는 그 보리가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했고 콩도 일부 감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지금 일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서류도 여기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상태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특용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채소류는 지금 시설 재배가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과수는 거의 유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뽕밭은 사실은 과거에는 엄청 많았어요. 1900한 70년대, 80년대는 한 거의 한 50만 헥타르 정도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잠사 산업이 위축되고 수입산 면이 중국에서 이제 실크가 들어옴으로 해서 90년대부터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12,000헥타르면 거의 없는 겁니다. 없다가 최근에 오디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천 이게 헥타르니까 52만 5천인데 한 80만 헥타르까지 지금 증가했죠. 그죠? 천만, 10만, 한 70만, 80만, 80만 헥타르는 안 됩니다. 한 70만 헥타르 정도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기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생산 및 수급 현황 국내의 이제 상태로 보면 아까 보리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보리는 겉보리 껍질이 있는 거 보리예요. 그 다음 쌀보리는 껍질이 없는 거. 그 다음 맥주 만들 때 쓰는 맥주보리 이렇게 있어요.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맥주보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8년도 그런데 2002년에는 이 쌀보리가 더 재배 면적이 많고 단위 면적당 시바르당 수량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2002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맥주 보리는 조금 생산 수량성이 떨어집니다. 자, 밀을 보시면 우리가 1300헥타르 이거는 뭐 거의 재배를 안 하는 거죠. 2002년에는 한 2000헥타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단위 면적당 시바르당 한 350kg 정도, 이거는 323kg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죠? 생산량은 한 6,000톤 조금 안 되죠, 그죠? 우리 밀 생산 또는 운동본부에서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 호밀은 거의 재배 안 됩니다. 뭐 10헥타르 정도 밖에 재배가 안 되죠, 그죠? 생산 양도 이렇게 적습니다. 한 절반, 그 밀의 절반밖에 안 되죠. 콩은 한 10만 헥타르 가까이 되고, 생산량은 지금은 한 200kg 정도 됩니다. 시바르당.
그 다음에 팥은 12,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팥은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찐빵 만들 때 안고 없는 어쩌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 팥은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단위 수량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100 한 지금 한 10kg 뭐 수준이니까 콩보다도 한 절반밖에 안 되죠. 녹두는 한 3,000헥타르 정도 되고 단위 수량도 팥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 기타 두류 기타 콩가는 한 7,000헥타르 되는데 요것도 한 110kg 옥수수는 한 2만 헥타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생산성을 보면 옥수수만 가지고 얘기할 때 시바르당 한 400kg 정도 그 다음 수수는 한 1000헥타르, 지금은 1500헥타르 정도 되죠. 그래서 130, 140kg 정도 되더라. 조는 이제 2700헥타르여서 지금은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지만 2002년에 지금은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3000헥타르 정도 되죠. 그래서 100한 10kg 정도 생산이 되죠. 담보당. 메밀은 지금 한 4,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간작으로 많이 또 사이 짓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kg. 그 다음 기타 작곡이 한 2,000헥타르. 고구마가 생스로 해서 생으로 했을 때 재배 면적은 한 16,000헥타르. 그래서 한 2톤 정도 생산되죠. 생수. 아까 그 앞에 계산할 때 나왔죠. 퍼센테이지를 할 때 몇 프로였습니까? 어, 거의. 감자는 20%,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토라는 31% 전국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00kg 생산됐으면 고구마, 감자, 토라는 30kg로 환산하는 거죠. 이거는 시행으로 따른 거고, 감자는 시행으로 100kg면 20kg로 환산했을 때 수치다 하는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총 생산량은 98년도에는 한 140만 톤, 그리고 2002년도 150만 톤, 현재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한 160만 톤 정도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